그러면 여기서부터가 이제 진짜 어려운 문제죠. 지금 나라가 굉장히 빨리 살게 됐기 때문에 사회 갈등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우리가 너무 세대 격차가 크기 때문에 서로 갈등을 해소하는 법을 제대로 배우질 못했어요. 지금 남성분들 보세요. 60대, 70대에 화나면 아직도 재떨이 던지는 분들 많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 걸 보고 극혐이라고 그래요. 자기 화난다고 재떨이 던지는 거. 우리는 그게 너무나 빠른 성장의 대가예요. 그럼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는 거죠. 정치인은 우리 사회가 좀 더 앞으로 나가길 원해서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뭐냐? 갑자기 성장이 꺾여서 사람들이 불안하고 질투심이 많아지고, 이런 거는 우리 사회의 활력을 높이는 그 일을 하는 게 일단 중요하고, 그만큼 중요한 게 뭐냐? 갈등이 너무 많은 거를 어떤 식으로든 이 분열을 만지고 통합하게 만드는 거예요. 갈등을 봉합하고, 사람들 사이에 이런 갈등을 봉합하고 사회가 통합되도록 만드는 게 우리 지금 역사적 과제입니다. 그 역사적 과제를 해야 되는데, 역사적 과제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느냐가 우리 정치인들이 제일 고민해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예전에 선배들이 나라를, 못 살던 나라를 잘 살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했고, 그 다음 세대는 세계로 나가는 거를 잘했고,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발전을 한 다음에 지금의 정치인은 화해시키는 거예요. 그 부작용을 화해시키고 치유하는 게 우리의 문제죠. (80년대) 초반에 가정교과서. 저도 이걸로 배웠어요. 저 기억나시죠? 저 가정교과서에서 뭐 배웠는지. 여성은 나중에 일을 하더라도 가정과 남편과 자녀를 소중히 여겨야 되고. 그래서 저는 고3 때 지금도 기억이 나요. 고3 때 뭐 했냐면 그 바쁜 시간에 한복 웃조거리를 만들었어요. 그죠? 한복 웃조거리를 만들면서 그 당시 가정과사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니들이 할 줄 알아야 나중에 사회법도 다 알 수 있는 거야 이랬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여성의 전통적인 역할을 우리는 배웠어요. 근데 지금 요즘 애들은 어떻게 가르치세요? 여러분들 딸 어떻게 가르치세요? 세상의 중심이 되라. 우리 어머니도 맨날 그러세요. 니들은 나처럼 살지 마라 그래요. 다른 나라 같으면은 100년 넘게 일어날 변화가 이 한 인간 안에 그 역사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때 고통받았던 사람들의 모습들이 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그걸 다 갖고 있어요. 이렇게 빨리 발전한 나라에서 지금 전 세계 선진국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머릿속에 우리 엄마의 삶, 그다음에 내가 어릴 때 받았던 교육, 그다음에 지금 어마어마하게 이 선진화된 사회 속에서 남녀 평등을 얘기하고 세상의 중심, 이게 다 들어가 있는 우리나라 여성은 공감의 능력을 타고났습니다. 여기서 공감의 능력이 타고났기 때문에 나한테 함부로 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걸 뛰어넘어서 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소질을 이미 갖고 있어요. 젊은 친구들이, 젊은 따님들이 나 엄마처럼 살기 싫고 언니처럼 살기 싫다고 얘기하는 거를 듣고 싸가지 없다고 느끼는 게 아니라, 그렇지. 일단 그렇지. 나도 그걸 원하진 않아. 그런데 그 어려운 부분을 해결하고 보다 넓은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사회를 바꿔나가는 게 정치인의 그 임무잖아요. 그러면 얘들이 겁내는 게 뭔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갈등을 뛰어넘어서 얘기를 해야 되죠. 그리고 엄마들은 아들도 다 갖고 있잖아요. 아들들이 겁내는 건 또 뭔지. 아들들이 지금 왜 그렇게 박탈감을 느끼고 화를 내는지를 그 얘기를 들어보고, 아들, 딸 다 가지신 분들, 요즘엔 뭐 아이 하나밖에 없는 집도 많지만 아들 가진 부모, 딸 가진 부모들이 같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살아온 세월은 이렇지만 이 아이들이 좋은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지금 이렇게 싸우는 모습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에서 고민해서 답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갈등이 벌어지는 지점 중에 하나가 요겁니다. 남녀 차별이 많다. 아직도 여성은 남성의 65%밖에 못 받는다. OECD에서 최고다. 근데 정작 남자들은 요즘에 차별이 어디 있는데 이런 숫자를 계속 발표하냐고 화를 내요. 그 비밀이 뭐냐는 거예요. 차별은, 임금의 차별은 같은데 다르게
돈을 주는 게 차별입니다. 임금 차별은. 근데 여성이 남성보다 65%밖에 못 받는다는 얘기는 저거는 다른 격차가 나타날 뿐이지 차별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남자들 입장에서 야 그럼 그 차별의 대가로 내가 여자보다 돈 더 받는다는 거냐? 웃기고 앉았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기서 제일 많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 뭐냐면 근속연수입니다. 여성들이 애 낳고 노동시장으로 다시 돌아오질 못해요. 그래서 여성들이 일반적으로 남자보다 회사에서 보낸 시간이 짧아요. 그래서 남자하고 여자만 비교하면 남자가 많이 받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여성들이 훨씬 더 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회사에 못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겐 다시 말하면 같은 여자 중에서도 애를 키우는 여자하고 애를 키워보지 않고 계속 그냥 혼자 산 여자하고의 차별이 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 입장에서는 억울한 거죠. 근데 여자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억울해요. 왜냐하면 결혼하고 애 낳고 다시 돌아오면 승진해서도 저 물 먹고 다시 돌아오지도 못하고 더 월급 조금 주는 곳으로 돌아가는 이런 구조 때문에 사실 젊은 여자들이 너무 겁을 내고 이거는 바뀌어야 되는 부분 맞거든요. 그러면 이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은 뭐냐? 계속 65%다를 외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거를 화해시키기 위한 것이 정치인의 목표라면 지금 양쪽이 다르게 생각하는 갈등이 뭔지를 정확하게 찝어주고 이게 이런 문제다. 양쪽이 약간 핀트가 어긋난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정책적으로 같은 사업장 안에서 남녀차별이 있는 거는 법으로 다스릴 일이고 그거는 이제 많이 없어졌다. 남자들이 얘기하는 부분도 맞는 부분이 있다. 그런데 우리가 지적하는 것은 이런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타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보다 큰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다. 이거를 위해서 그럼 고쳐야 될 게 뭐뭐뭐뭐다. 여기에 대해서 남자들 반대하냐? 별로 반대 안 해요. 왜냐면 애기 아버지들도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제 느낌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갈등을 증폭시키기 위해서 오히려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게 많아요. 갈등을 해결하려면 갈등이 정확하게 어디 있는지를 딱 찝어줘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부터 알아야죠. 남이 하는 얘기를 그대로 따라하면 갈등을 의도적으로 증폭시키려는 남녀 갈등을 증폭시켜서 본인의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려는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 저는 정치인 중에서 제일 나쁜 사람이 갈등을 증폭시키는 걸 목적으로 해서 자기 사익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렇게 우리나라는 빨리 발전했기 때문에 갈등이 많다 그랬잖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지금 시대적인 과제가 화해입니다. 국민을 어떤 식으로 통합시키고 화해하느냐. 근데 그런다고 해서 갈등을 묻어놓으면 갈등이 안 없어져요. 정확하게 지금 어디가 다른 얘기를 하는지를 파악하고 그러면 이 문제를 양쪽이 생각하는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해법을 내고 서로 소통하게 만드는 게 정치인의 그 사명이죠. 같이 얘기하시는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그 네트워크는 폐쇄적이어서는 안 되고 예전에 우리 여성 선배들이 그런 실수를 많이 했죠. 마이너리티, 소수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자들끼리만 모이고 그랬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비통한 사람들의 정치학 한번 꼭 읽어보셔요. 그런 고통받은 마음이 깨지면서 열려서 그게 사람들의 열린 네트워크. 우리가 여성으로서의 아젠다를 전파하기 위해서 그러려면 그 대립구도 안에서 얘기하면 절대 답이 안 나옵니다. 그죠? 그거보다 더 큰 마음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역량도 키우고 동료끼리 네트워크도 강화하시고 그 동료라는 것을 계속 넓히시고 그 동료라는 것이 전통적인 남녀 그 갈등 구조를 넘어서서 그거를 넓히시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저는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걸 느끼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 아직도 정치는 위를 보면 굉장히 구태스러운 분들 많아요. 그런데 점점 더 정치인과 대중과의 연결이 강해지고 있고 그거를 형성하기가 쉬워지는 세상입니다. 많은 커뮤니케이션 스킬들이 있고 또 기술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만 커진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그 노력이 거기다 더해진다면 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별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에 크게 좌절하지 않고도 국민과 직접 연결되고 옆에 동료들과 연결되고 그 네트워크를 키워나가는 과정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저는 우리나라의 유의미한 숙제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